아테리온 그룹의 본사 65층 대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으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조차 이 긴장감을 덜어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양옆으로 늘어선 중역들은 모두 마른 침을 삼키며 상석에 앉아 있는 한 남자의 입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혁 총괄 CEO는 차가운 시선으로 서류를 훑어내린 뒤 펜을 내려놓았고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처럼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키며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강도혁은 맞춤 제작된 검은색 슈트의 소매를 가볍게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는 한 여인에게 멈추자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번 네메시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기획팀에 이서연 인턴을 임명한다고 선언했으며 이 한마디는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계약의 향방을 결정짓는 폭탄 투하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수십 명의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이 믿기지 않는 결정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강도혁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박상철 부회장은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강도혁을 향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이번 결정이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한 것인지 성토하며 회사의 안위를 생각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고작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이름 없는 인턴에게 그룹의 사활이 걸린 거대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비난을 쏟아부었지만 강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도혁의 입가에 어린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는 박 부회장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버렸고 그는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으며 회의실은 다시금 무거운 정적 속으로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순간 심장이 함는 듯한 충격을 느꼈으며 주변에서 쏟아지는 선 시선들이 살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져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평범한 직장 생활을 꿈꾸던 자신에게 닥친 이 거대한 해일 같은 상황 앞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강도혁과 시선이 마주친 찰나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이성 너머의 무언가 뜨겁고도 슬픈 감정의 파동을 보았고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강도혁은 서연의 당혹감을 외면하며 차가운 어조로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CEO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반대파들의 입을 완벽하게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다가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만약 도망치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도혁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묘한 오기가 서리기 시작했으며 그 모습은 10년 전 도혁이 기억하던 소녀의 열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들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도혁은 홀로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며 서연이 나가는 뒷모습을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에 투영해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10년 전 서진 그룹이 벵가드 그룹의 모략으로 무너질 때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주었던 서연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으며 그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권력을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대에 던져졌지만 도혁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뚫고 올라와 자신의 곁에 당당히 서게 만들겠다는 잔인하고도 지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와
강도혁이 준 네메시스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방대한 자료와 치밀한 전략 구성을 보며 전율을 느꼈으며 이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서류의 구석구석에는 마치 그녀만을 위해 준비된 듯한 핵심 데이터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벵가드 그룹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을 떨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들의 이름이 관련 기업 명단에 적혀 있는 것을 본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서는 잊힌 줄 알았던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도혁은 집무실에서 서연의 인사 기록 카드를 손에 쥐고 그녀의 증명사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그녀가 겪었을 모진 세월과 고통을 짐작하며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통증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랐고, 그래야만 이 비정한 전쟁터에서 그녀가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열매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더욱 차갑게 담금질했습니다. 벵가드 그룹의 수장인 최만호 회장이 조만간 움직일 것이라는 첩보를 접한 도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에 대한 밀착 감시를 강화하고 그녀의 동선에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테리온 그룹 내부는 인턴 이서연에 대한 각종 추측과 루머로 들끓기 시작했고, 그녀가 CEO의 숨겨진 여자라거나 정계 거물의 자제라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사내 게시판을 장악하며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노골적인 비웃음과 수군거림을 묵묵히 견뎌내며 오로지 네메시스 프로젝트의 초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녀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박상철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벵가드 그룹의 핵심 인물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강도혁을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이서연이라는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치밀한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는 서연이 작성한 기획안을 사전에 가로채 조작하거나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울 계획을 세우며 강도혁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도혁이 이미 박 부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도청과 감시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그가 놓은 덫이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업무에 열중하던 서연에게 도혁의 비서가 찾아와 CEO실로 동행할 것을 요청했고, 서연은 긴장된 마음을 다스리며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거대한 통창을 배경으로 서 있는 도혁의 뒷모습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함께 고독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서연은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에 잠시 숨을 고르며 서류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도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에게 첫 번째 과제로 벵가드 그룹의 유령 자회사들을 찾아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서연은 그 질문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은 도혁의 지시에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 온 보조 자료를 꺼내들며 벵가드가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해 운영하는 비자금 세탁 경로와 위장 계열사들의 리스트를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혁은 그녀의 명석한 분석과 거침없는 발언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며 고작 이 정도 수준으로 50억 달러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고 차갑게 비판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독설에 굴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일주일 안에 벵가드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실행 계획서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하며 방을 나섰고 도혁은 그녀의 뒷모습에서 과거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나간 뒤 도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비행기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10년 전 서연이 울고 있던 소년 도혁에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며 건네주었던 유일한 위로의 징표였습니다. 그는 그 종이 비행기를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날개가 되어줄 차례라고 나지막이 읊조렸고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리며 복수를 위한 대장정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아테리온 그룹의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으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예고하는 긴장감이 건물 전체를 감싸 안으며 운명의 톱니바퀴가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홀로 식사하던 서연에게 기획팀 대리 한 명이 다가와 친한 척을 하며 프로젝트의 세부 기밀을 은근슬쩍 물어보려 했으나 서연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업무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하자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내의 적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누구도 믿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오직 자신만의 실력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 서연의 자리 불빛은 도혁의 집무실에서도 훤히 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이자 연인으로서의 무언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서연은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시스템에 숨겨진 폴더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그것이 강도혁의 개인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강도혁이 도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에게 이런 거대한 기회를 주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문득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소년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설마 그 같이 팠던 소년이 지금의 괴물 같은 CEO 강도혁일 리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생각을 지웠습니다. 강도혁은 밤늦게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벵가드 그룹과 결탁한 정계 인사의 파티장에 나타나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으며 아테리온의 네메시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니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장례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벵가드 측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채마노 회장은 즉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아테리온의 인턴 이서연을 납치하거나 협박하여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라는 극단적인 지시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도혁은 이미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서연의 주변에 배치된 경호팀에게 절대 그녀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개미 한 마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를 지시하며 어둠 속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건장한 사내들이 내려 그녀를 위협하려 했으나 어디선가 나타난 도혁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며 서연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놀라움과 공포로 몸을 떨던 서연 앞에 도혁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위험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도혁의 품에서 느껴지는 낯익은 온기와 향기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고 그가 단순히 자신을 이용하려는 냉혈한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으며 그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혁은 서연을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게 했으며 그곳에서 서연은 도혁의 서재에 꽂힌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동화책을 발견하고 그가 정말로 과거의 그 소년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혁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는 오로지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만을 물으며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서연은 그가 아직은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에 대해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자 서연이 진정한 승부사로 거듭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이전보다 훨씬 강인해진 모습으로 출근하여 자신을 비웃던 상사들에게 당당하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그녀의 카리스마와 업무 처리 능력에 기획팀 전체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으며 반대파들의 비방조차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혁이 준 50억 달러의 기회가 단순한 돈의 가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라는 그의 간절한 외침이었음을 깨닫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전략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나약한 인턴이 아니었으며 강도혁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은 존재가 아닌,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적진을 향해 돌진할 준비가 된 여전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리온 그룹 기획팀 사무실 내부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서연을 향한 동료들의 싸늘한 멸시가 섞여 기묘한 냉기를 뿜어냈으며,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로 쏟아지는 노골적인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업무에 몰입했습니다. 신입 인턴에게 주어진 50억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팀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상사들에게는 언제든 그녀를 쳐내기 위한 구실을 찾게 만드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으나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조차 무시한 채 모니터 가득 채워진 복잡한 수치와 차트들을 파고들었으며, 그 안에서 벵가드 그룹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허위 매출의 흔적을 추적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기획팀의 최 팀장은 서연의 자리로 다가와 서류 뭉치를 거칠게 던져놓으며 고작 인턴 주제의 CEO의 뒷배를 믿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보기 흉하다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그녀를 모욕하고 자존심을 짓밟으려 애썼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번져 나갔지만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았고,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상대의 무지를 비웃는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팀장이 벵가드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이번 프로젝트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그를 단죄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조용히 수집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강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서연이 겪고 있는 모든 수모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으나 그는 결코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아 강해지기를 원했으며, 자신이 베푸는 호의가 오히려 그녀의 자립심을 꺾고 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 하에 자신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인내했습니다. 다만 그는 서연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전산망의 보안 등급을 몰래 수정하여 그녀가 벵가드의 치명적인 기밀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며, 그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확신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무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정적이 내려앉을 무렵 서연은 비로소 도혁이 열어준 비밀 폴더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방대한 양의 리베이트 명단과 정관계 로비 문건들을 확인하며 충격과 환희가 뒤섞인 전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료의 작성 일자와 보관 경로를 추적하던 서연은 이것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교하게 자신을 위해 배치해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문의 조력자가 바로 강도혁 CEO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왜 그토록 높은 자리에 있는 남자가
이름 없는 인턴인 자신을 이토록 세심하게 챙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서류 더미 사이에서 발견한 아주 익숙한 가문의 인장을 본 순간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서연의 집안은 국내 재계 순위 10위권에 빛나던 서진그룹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존경받는 경영자였고 도혁은 그런 아버지의 후원을 받으며 장차 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도혁은 서연의 집에서 지내며 그녀와 함께 정원을 뛰어놀고 때로는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며 남매 이상의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으나 벵가드 그룹의 악랄한 인수합병, 공작으로 인해 서진 그룹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도혁은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서연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을 저주하며 훗날을 기약하며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야만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도혁의 소년 시절 모습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지금의 차갑고 압도적인 강도혁의 이미지와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았고 그가 정말로 자신이 알던 그 다정했던 소년인지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가슴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자료들을 정리했고 도혁이 자신에게 준 이 기회가 단순한 연민이나 비즈니스가 아니라 10년 전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전쟁임을 깨닫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50억 달러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자신을 지켜준 도혁에게 당당한 파트너로서 보답하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으며 그녀의 파트너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더 단단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박상철 부회장은 서연이 예상보다 빠르게 프로젝트의 핵심에 다가서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벵가드의 최만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그녀의 신상을 털어 과거 서진 그룹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정체가 밝혀지면 강도혁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고 자격 없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기용했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이사회에서 그를 해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 부회장의 움직임은 이미 도혁이 설치한 촘촘한 그물망에 걸려들었으며 도혁은 그들이 서연의 과거를 공격 도구로 삼는 순간 역으로 벵가드의 추악한 과거를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후의 일격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도혁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분석한 벵가드의 비자금 세탁 경로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와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도혁을 잠시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었습니다. 도혁은 서연이 제출한 보고서를 훑어보며 기대 이상의 성과에 내심 놀랐지만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이 정도 자료만으로는 벵가드를 무너뜨리기에 역부족이라며 그녀를 더욱 매섭게 몰아세웠고 서연은 도혁의 독설 뒤에 숨겨진 애정을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도혁에게 자신을 더 이상 인턴으로 대하지 말고 이 전쟁의 선봉에 선 장수로 인정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으며 그 순간 도혁의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경한 흔들림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서연은 도혁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종이 비행기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며 그것이 자신이 10년 전 그 소년에게 주었던 유일한 선물임을 확인하고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정말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도혁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사투를 벌여왔을지 짐작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지금 여기서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 서류에 집중하며 도혁이 원하는 대로 냉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도혁은 서연이 종이 비행기를 본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내보냈고, 그녀가 나간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으며 그녀를 위험한 전장으로 밀어 넣은 것에 대한 자책감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벵가드의 최만호 회장이 보낸 암살자들이 서연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자신의 신복인 경호팀장에게 은밀히 연락하여 서연의 신변에 털끝만큼의 상처라도 난다면 아테리온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며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도혁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했으며 네메시스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 날을 벵가드 그룹을 파멸시킬 처형의 날로 정하고 아테리온 내부의 배신자들을 청소할 거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기획팀으로 돌아와 팀원들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박차를 가했으며 그녀가 보여주는 초인적인 집중력과 전문적인 지식에 그녀를 비웃던 직원들도 점차 입을 다물고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제시한 벵가드 그룹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 탈환 전략은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담고 있었고, 이는 강도혁 CEO조차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어 기획실 내의 분위기를 급격하게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 태어난 복수의 화신처럼 사무실을 진두지휘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한편 박상철 부회장은 서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그녀가 작성한 초안 자료를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으나 서연은 이미 모든 자료에 추적용 워터마크를 심어두어 박 부회장의 비서가 기밀을 외부로 반출하는 결정적인 현장을 캡처하는 데 성공하여 역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도혁에게 전달하여 더 큰 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도혁은 그녀의 영악하면서도 대담한 전략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유일한 정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테리온 본사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향한 무언의 신뢰를 보내며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고, 그들의 주변에는 폭풍 전야의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퇴근길에 낯선 차량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나 당황하지 않고 도혁의 경호팀과 미리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으며 그들을 외딴 공터로 유인하여 벵가드 측의 실체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대담함을 보여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내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만호 회장에게 전하는 경고라며 자신의 이름과 과거 서진그룹의 막내딸임을 당당히 밝혀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고, 이 소식은 즉시 도혁에게 보고되어 그를 전율케 했습니다. 도혁은 그녀의 무모할 정도의 용기에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그녀가 보여준 당당한 모습에서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당찬 소녀의 잔상을 확인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지독한 것인지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그날 밤 도혁은 직접 차를 몰아 서연이 머물고 있는 안전가옥을 방문했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달빛 아래에서 마주 앉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파동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고요하고도
절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혁은 서연에게 왜 위험한 짓을 했느냐며 화를 냈지만 서연은 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나를 위해 인생을 바쳤듯이 나도 이제는 당신의 짐을 나누어지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짧았으며 도혁은 다음날 있을 이사회에서 박상철 부회장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서연에게 네메시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이 담긴 기밀 USB를 건네주며 운명의 결전을 준비시켰습니다. 이튿날 오전 아테리온 이사회장은 박상철 부회장이 소집한 긴급 회의만 상정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분위기였으며 박 부회장은 서연을 가리켜 벵가드와 내통한 스파이라고 지목하며 그녀의 과거 전적과 가짜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도혁 CEO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사들은 동요하며 강도혁을 향해 해명을 요구했고 도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발언권을 넘겼으며 서연은 단상에 올라 박 부회장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역추적 데이터를 대형 화면에 띄워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박 부회장이 벵가드와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와 음성 녹취록을 차례로 공개하며 그의 배신 행위를 낱낱이 폭로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박 부회장은 현장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 부회장의 몰락으로 아테리온 내부의 반대 세력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이사들은 서연의 압도적인 실력과 담대함에 경외심을 느끼며 그녀를 네메시스 프로젝트의 공식 리더로 추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강도혁의 입지는 이전보다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서연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곧바로 벵가드 그룹의 본진을 타격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착수했으며 그녀는 50억 달러 계약의 핵심 파트너인 글로벌 에너지 기업 오리온 네트워크스와의 독점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 파리로 출국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도혁은 공항까지 그녀를 배웅하며 이번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녀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노라 화답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뒤 도혁은 벵가드 그룹의 최만호 회장이 해외 조직을 동원해 서연을 파리에서 납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자신의 모든 사설 정보망을 가동하여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에 방불케 하는 경호 네트워크를 현지에 구축했습니다. 그는 벵가드가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려는 금융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아테리온의 전 자금을 투입하여 벵가드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선 두 거대 가문의 명운을 건 최후의 전쟁으로 치달으며 전 세계 금융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도혁은 서연이 파리에서 무사히 계약을 마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나갔고 그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전략 앞에 벵가드의 앞잡이들은 하나둘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파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서연은 오리온 네트워크스의 이 사진들을 설득하기 위해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분석하여 완벽한 상생 모델을 제시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제안과 전문성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거물들을 감동시키며 계약 체결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일 아침 서연이 머물던 호텔 근처에서 원인 모를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현지 경찰이 호텔을 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서연은 이것이 벵가드 측의 방해, 공작임을 직감하고 창문을 통해 비상구로 탈출하여 계약 장소로 향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추격해오는 괴한들을 따돌리며 빗속을 뚫고 달렸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도혁과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의 얼굴만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위기에 처한 순간 도혁이 미리 배치해둔 특수 경호 요원들이 나타나 괴한들을 제압하며 그녀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약속 시간 직전에 오리온 네트워크스의 본사에 도착하여 젖은 옷을 정리할 틈도 없이 회의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그녀가 쏟아내는 논리적인 비전과 열정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으며, 결국 오리온의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아테리온과의 50억 달러 독점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마침으로써 거대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도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는 비로소 10년 전의 빚을 갚았다는 해방감과 함께 이제는 정말 서연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파리 현지에서 서연을 경호하던 요원으로부터 서연이 계약 직후 사라졌다는 급박한 무전이 날아왔고, 도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벵가드의 최만호 회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를 직접 납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의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의 전용기를 대기시켰고 벵가드 그룹 본사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만약 그녀의 몸에 작은 상처라도 난다면 최 회장은 물론 그 가문 전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어 파리로 향했습니다. 50억 달러라는 거액의 계약보다 더 소중한 단 하나의 여인을 구하기 위한 강도혁의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으며, 아테리온과 벵가드의 운명적인 대결은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결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차가운 빗줄기가 서연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으며, 그녀는 어두운 외곽 창고 안에서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최만호 회장의 하수인들에게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거칠게 위협하는 자들에게 강도혁 CEO가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하고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괴한들이 그녀를 향해 손을 치켜든 순간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찢겨나갔고, 도혁이 보낸 특수 정예 요원들이 마치 어둠 속의 사신처럼 나타나 현장을 순식간에 압도하며 그녀를 지옥 같은 공간에서 무사히 구출해 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서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승전보가 아니라 벵가드 그룹이 조직적으로 퍼뜨린 추악한 가짜뉴스와 산업 스파이 혐의라는 거대한 덫이었으며, 언론은 그녀를 아테리온의 미래를 팔아치운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공격했습니다. 최만호 회장은 파리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오리온 네트워크스와의 계약서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아테리온의 주가는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매일같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비난 섞인 야유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서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강도혁이 기다리는 본사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테리온 그룹의 대회의실은 다시 한번 광기 어린 이사들의 고함과 불신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은 서연을 당장 검찰에 넘기고 강도혁 CEO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핏대를 세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도혁은 그들의 폭언 속에서도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연을 싸늘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그녀에게 정말로 회사를 배신하고 기밀을 넘겼느냐고 전보다 훨씬 잔인한 목소리로 신문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의도적인 냉정함을 읽어냈고, 그가 적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자신 또한 이 위험한 무대의 주연 배우가 되어 당당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도역은 이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연을 구속하는 대신 일주일간의 근신 처분을 내리며 그녀를 자신의 개인 별장에 격리했고, 이는 겉으로는 처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를 벵가드의 암살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 보호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서연은 도역이 미리 서재에 남겨놓은 암호화된 태블릿 PC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는 벵가드 그룹 내부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진짜 스파이들의 명단과 그들이 주고받은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역이 자신에게 직접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스스로 진실을 파헤쳐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태블릿의 보안망을 해킹하며 벵가드가 조작한 허위 계약서의 원본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고, 며칠 밤을 새운 끝에 아테리온 내부의 기술팀장인 김석훈이 벵가드로부터 매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석훈은 과거 도역의 아버지 시절부터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으나 도박 빚에 몰려 벵가드의 마수에 걸려들었으며, 그는 서연이 작성한 오리온 네트워크스와의 계약 원본에 교묘하게 독소 조항을 삽입하여 시스템을 조작한 주범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석훈이 최만호 회장과 접선하는 장소와 시간을 역추적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를 실토하게 만들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하며 반격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역은 본사에서 적들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서연이 별장에서 보내오는 은밀한 신호들을 확인하며 그녀가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행동하고 있음에 깊은 안도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경외심마저 느끼며 남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벵가드의 최만호 회장이 안심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시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아테리온의 악재를 방치하는 대담한 도박을 감행했고, 시장에는 아테리온이 곧 파산할 것이라는 공포 섞인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벵가드 측은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들의 가용 자산을 모두 쏟아부어 아테리온을 집어삼키려 했으나 그것은 도역과 서연이 파놓은 거대한 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별장에 머물던 서연은 도역이 보낸 암호 메시지 중에서 10년 전 그들이 함께 읽었던 동화책의 페이지 번호를 조합하여 비밀 금고의 번호를 알아냈고, 그 안에서 도역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에게 보내지 못한 수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도역이 그녀를 찾기 위해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일편단심의 사랑이 피눈물처럼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도역이 자신을 위해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곧 눈물을 닦고 그를 위해서라도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근신 기간의 마지막 날 서연은 도역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몰래 빠져나왔고, 김석훈 팀장이 벵가드 측 요원들과 비밀 거래를 하기로 한 인천의 폐공장으로 향하며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소형 도청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공장 내부에 설치하고 숨을 죽인 채 적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잠시 후 검은 차들이 도착하며 김석훈과 벵가드의 행동대장이 돈 가방을 주고받는 결정적인 범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모든 과정을 녹화했고, 그들이 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몰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대화 내용까지 완벽하게 채록하여 벵가드를 단숨에 무너뜨릴 핵폭탄급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오려던 찰나 서연은 잠복해 있던 벵가드의 하수인들에게 발각되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으나 그녀는 이전의 나약한 인턴이 아니었으며 도역에게 배운 전략적인 사고를 발휘하여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들을 교란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추격해오는 차들을 따돌리기 위해 좁은 골목길로 유인한 뒤 미리 연락해둔 경찰과 도역의 경호팀이 그들을 포위하게 만드는 치밀한 연계 작전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도역에게 전달되었고 도역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이제는 정말 벵가드를 향한 마지막 심판에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역은 이튿날 아침 전 세계 언론사를 아테리온 본사로 초청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그는 단상에 올라 벵가드 그룹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와 계약 조작 사건의 전말을 서연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폭로했습니다. 현장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고 벵가드 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낙하하며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으며 최만호 회장은 사무실에서 분노로 실성한 듯 집기를 부수며 발악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역전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도역의 옆자리에 당당히 서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하며 자신이 아테리온의 배신자가 아닌 진정한 구원자임을 만천하에 증명했고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역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고생 많았다며 나지막이 속삭였고 서연은 도역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긴 것이냐고 물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도역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도역은 벵가드의 최만호 회장이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며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최후의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연을 다스림하니 자신의 옆에 밀착시키며 경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벵가드의 마지막 발악에 대비해야 했으며 아테리온 타워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괴한들이 은밀하게 집결하며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전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그의 뒤에 숨지 않고 자신도 직접 방어 전략을 짜겠다며 보안팀과 협력하여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철저한 대비 덕분에 벵가드의 선발대가 건물로 침입하려던 시도는 초기에 차단되었으며 도역은 서연의 영특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단순한 애정을 넘어 존경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혹은 연인 관계를 넘어 공동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전우로서 아테리온이라는 거대한 요새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응시하며 결연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한편 도역은 벵가드와의 마지막 결판을 위해 최만호 회장의 비자금 창구인 스위스의 유령 계좌들을 해킹하여 그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동결시키는 초강수를 두었고 이로 인해 벵가드는 조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만호 회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이 매수했던 고위 정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미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그들 역시 최 회장과의 선을 긋기 바빴으며 벵가드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역은 냉혹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벵가드의 몰락을 지켜보며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그 처참한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복수의 일념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으며 그 과정은 자비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하고도 정교한 파멸의 과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역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복수의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며 그에게 이제는 증오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조금 더 평화롭게 가질 것을 조언했고, 도역은 서연의 진심 어린 충고에 잠시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벵가드의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수의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쉽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최만호 회장이 직접 권총을 들고 아테리온 타워의 로비로 들이닥쳤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팽팽한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만호 회장은 광기에 휩싸인 채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며 도역을 불러내라고 소리쳤고, 로비는 순식간에 비명과 파편이 난무하는 전장으로 변했으며 도역은 서연을 안전한 관제실에 머물게 한 뒤 홀로 최 회장과 마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서연은 도역을 혼자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역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그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도역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 최 회장은 이미 여러 명의 경호원에게 상처를 입힌 상태였고 그는 도역을 보자마자 총구를 겨누며 너만 없었어도 내 제국은 영원했을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이 로비 측면의 기둥 뒤에서 나타나 최 회장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소리를 질렀고, 도역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최 회장을 제압했으며 총소리가 한 번 울려 퍼졌으나 다행히 탄환은 공중을 향해 발사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도역은 최 회장의 무기를 빼앗고 그를 바닥에 짓눌렀으며 뒤이어 도착한 경찰들에 의해 최만호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고, 이로써 10년에 걸친 두 가문의 잔혹한 악연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몸 어디에도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며 그녀를 품에 안고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으며 두 사람의 포옹은 로비를 가득 메운 정적 속에서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건이 수습된 후 아테리온 그룹은 서연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녀를 최연소 본부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으며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인턴이 아닌 회사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네메시스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아테리온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역은 그녀의 성장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음을 느꼈고,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50억 달러의 계약은 단순한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 그들이 겪어온 시련과 고통을 보상받는 징표가 되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한 편의 대서사시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네메시스 프로젝트 최종 계약 날이 밝아오자 아테리온 그룹 본사는 새벽부터 철통 같은 보안 체계 속에 극심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로비에 운집하여 이 세기의 계약이 성사될 것인지 아니면
인턴 이서연의 파멸로 끝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었으며 상층부 회의실에서는 중역들이 마지막까지 도역의 퇴진을 요구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강도역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서연이 준비한 마지막 패가 이 모든 소음을 잠재울 유일한 무기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는 서연의 긴장을 붙잡아주듯 책상을 단단히 짚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단상에 오르기 전 거울을 보며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겪었을 고독과 배신을 떠올렸고 이제는 자신이 그 부채를 청산할 차례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도역이 건네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 문을 열었으며 그녀의 등장은 장례를 일순간의 정적 속에 빠뜨릴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어 모두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이 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은 노트북을 연결했고 화면에는 벵가드 그룹이 그동안 은폐해왔던 추악한 금융 사기와 인위적인 주가 조작의 증거들이 거대한 물줄기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며 승부의 향방을 결정지었습니다. 벵가드 그룹의 최만호 회장은 실시간 중계를 통해 서연의 폭로를 지켜보며 분노로 인해 안면 근육을 파들파들 떨었고 자신의 모든 치부가 전 세계에 공개되는 순간에도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테리온 내부의 첩자들을 가동하여 회의실의 전원을 차단하고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려 시도했으나 도역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특수 보안팀을 배치하여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암투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정전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발표를 이어갔으며 그녀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장내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어 계약 체결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박상철 부회장은 자신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연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발악했지만 도역이 미리 준비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치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역을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쳤으나 도역은 싸늘한 미소로 대꾸하며 10년 전 서진 그룹을 무너뜨릴 때 당신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정당한 대가라고 일갈하여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박 부회장이 끌려나간 뒤 회의실은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고 서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도역을 바라보았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고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오리온 네트워크스의 이 사진은 서연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과 도역의 결단력에 감탄하며 즉석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고 이로써 아테리온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본사 건물 전체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으며 직원들은 그동안 무시했던 인턴 이서연이 그룹을 구해낸 영웅이었음을 인정하며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역은 승리에 취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조용히 이끌어 비상구 쪽으로 향했으며 그는 그녀에게 보여줄 마지막 진실이 남아있다는 듯 어딘가 모를 슬프고도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역은 서연을 데리고 본사 옥상의 헬기 착륙장으로 향했고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며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찬란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그는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0년 전 서진그룹의 정원사 아들이었으며 서연의 부모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배움을 받았던 그 소년 도역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녀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도역을 바라보았고 그가 왜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혹독한 과제들을 던지며 성장하게 만들었신지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역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이 CEO 자리에 오른 유일한 목적은 그녀의 자리를 되찾아주고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고 서연은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혁에게 남긴 유언장임을 확인하고 통곡하며 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았으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의 지옥에서 버텨온 서로의 삶에 대해 말없는 위로를 나누며 운명적인 결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도혁의 무전기에서는 급박한 보고가 흘러나왔고 벵가드 그룹의 최만호 회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용병들을 동원해 아테리온 타워의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서연을 납치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도혁은 즉시 서연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고 그는 이미 이 순간을 대비해 건물 곳곳에 배치해둔 비밀 병력들을 가동하며 벵가드와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육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공포 속에서도 도혁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그녀는 이제 도혁의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싸우는 동료로서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적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도혁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테리온 타워의 중앙 관제실에서는 벵가드가 보낸 전문 해커들이 방화벽을 뚫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고 서연은 도혁의 경호팀과 협력하여 시스템의 전원을 수동으로 제어하며 적들의 접근을 지연시키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도혁은 복도를 가득 메운 검은 정장의 사내들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날렸고 그의 주먹과 발길질은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의 무게만큼 무거웠으며 그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듯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부서지며 벵가드의 최정예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도혁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으나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초인적인 힘을 내어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길을 닦았습니다. 최만호 회장은 헬기를 타고 옥상에 착륙하여 도혁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으며 그는 50억 달러의 계약서 원본을 넘기지 않으면 서연의 목숨을 뺏겠다고 협박하며 광기에 어린 웃음을 지어 보여 장내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도혁은 차분하게 최 회장의 눈을 응시하며 당신이 죽여도 이 진실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연은 그 틈을 타 숨겨두었던 소형 가스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뒤 도혁의 품으로 몸을 날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도혁은 안개 속에서 최 회장의 손목을 낚아채 총을 멀리 던져버렸고 두 남자의 육체적인 충돌은 지난 10년의 원한을 모두 쏟아붓는 장렬한 육탄전으로 이어지며 옥상에 찬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결국 도혁의 강력한 일격이 최 회장의 턱에 꽂히며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경찰 헬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벵가드 그룹의 마지막 범죄 행위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진압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도혁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정말 끝난 것이냐고 물었고 도혁은 그녀를 품에 꼭 안으며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평화의 시간이 왔다고 속삭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벵가드 그룹의 몰락과 함께 아테리온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서연은 단순한 인턴에서 그룹의 구원자로 추앙받으며 재계의 새로운 전설로 떠오르게 되었고 도혁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습된 후 도혁은 서연의 부모님이 잠든 묘역을 찾아가 50억 달러
계약 성공 보고서와 벵가드 그룹의 해체 소식을 담은 신문을 올리며 비로소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연은 도혁의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의 아테리오는 증오와 복수가 아닌 사랑과 상생의 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고, 도혁은 그런 그녀의 해안에 감탄하며 그녀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기꺼이 조력자가 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묘역을 내려오며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고, 그 붉은 빛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듯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 안았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리온 내부에서는 여전히 박상철 부회장의 잔당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도혁과 서연의 관계를 이용해 또 다른 스캔들을 조작하여 그룹을 흔들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나 서연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획실 내부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반대파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으며, 그들이 함정을 파는 족족력으로 이용해 그들을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냉철한 경영자의 면모를 보여주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혁은 서연의 이러한 성장을 대견해 하면서도 그녀가 너무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 물들지 않도록 곁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게 보살폈고, 두 사람의 시너지는 아테리온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네메시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고, 서연은 그동안의 수수한 인턴 복장을 벗어던지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채 도혁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으며 모든 이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파티장의 수많은 중역과 정계 인사들은 서연에게 줄을 서기 바빴지만, 서연의 눈은 오직 저 멀리서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도혁만을 향해 있었으며, 그녀는 화려한 조명보다 도혁의 눈빛이 더 눈부시다고 느꼈습니다. 도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이 만든 기적의 결실이라고 축하해 주었고,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나를 믿어준 덕분이라며 화답하며 두 사람은 음악 소리에 맞춰 부드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도혁은 서연의 귓가에 대고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남자 강도혁으로서 그녀에게 평생을 약속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프러포즈를 전했고, 서연은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환호하며 축복의 박수를 보냈으며, 이 장면은 전 세계 매체를 통해 보도되어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의 정석으로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언제든 도사리고 있을 시련에 대비해 마음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도혁 역시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연은 잠시 바람을 쐬러 테라스로 나갔다가 익명의 발신인으로부터 의문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벵가드의 비밀 유산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메시지에는 최만호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 해외 조직을 동원해 아테리온에 대한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고,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하고 즉시 도혁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혁은 서연의 긴박한 표정을 보고 상황 이상함을 눈치챘으며, 그는 즉시 보안팀을 비상 소집하고 파티장의 출입을 통제하며 다시 한번 적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서연은 도혁과 함께 관제실로 이동하여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했고, 그것이 벵가드의 비밀 서버가 위치한 동남아시아의 어느 섬에서 보내진 것임을 확인하며
적들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인 배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역은 이제 방어가 아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판단하고 아테리온의 전용 정보원들을 전 세계로 급파하여 벵가드의 잔당들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수립했으며 서연은 그 작전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복잡한 자금 루트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전략을 짜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고, 비록 또 다른 위기가 닥쳤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역은 전용기에 몸을 실으며 서연에게 이번 일이 끝나면 정말로 평범한 바닷가 마을에서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자고 약속했고, 서연은 그의 무사 귀환을 빌며 활주로에서 그를 배웅하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연은 도역이 없는 동안 아테리온을 완벽하게 수호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했으며, 그녀의 철두철미한 관리는 적들의 어떠한 침투 시도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요새를 구축하여 내부 직원들의 무한한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도역이 보내오는 실시간 전황 보고를 확인하며 그가 위험한 지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첨단 드론 기술과 위성 통신을 이용해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는 전 세계 정보기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마침내 도역으로부터 벵가드의 마지막 거점을 완전히 초토화했다는 승전보가 날아왔고, 서연은 그제야 긴 의자에 몸을 기대며 참아왔던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역과 함께할 찬란한 미래의 그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역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연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그녀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서진 그룹의 옛 본사 건물을 매입했다는 계약서를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이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가문의 긍지를 되찾아주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테리온 타워에 도착한 도역은 마중 나온 서연을 번쩍 들어 올려 입을 맞췄고, 두 사람의 재회는 그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었으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뒤 아테리온은 서진 그룹의 재건을 공식 발표했으며, 서연은 서진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아버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되었고, 도역은 아테리온과 서진의 전략적 합병을 통해 거대 연합기업을 탄생시키며 재계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계의 가장 강력한 파워 커플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들의 성공 신화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평가절하당하던 수많은 인재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고, 진정한 실력과 사랑이 승리한다는 소중한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서연은 CEO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를 보며 10년 전 그 소년이 자신을 지켜주었듯 이제는 자신이 도역과 이 세상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며 아름답게 미소 지었고, 이야기는 더 큰 행복을 향한 새로운 서막을 열며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태양이 아테리온 타워의 꼭대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새로운 아침을 알렸으나, 어젯밤에 치열했던 흔적은 여전히 복도 구석구석에 서늘한 긴장감으로 남아 있었고, 강도역은 피곤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벵가드 그룹의 최만호 회장과 그 일당들은 완벽하게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으며, 아테리온의 법무팀은 밤을 새워 그들의 모든 불법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여 다시는 그들이 재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파멸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도역은 이제야 비로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복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기다려온 평화가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본부장으로서의 첫 출근을 준비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나약한 소녀가 아닌
한 기업의 운명을 짊어진 강인한 경영자의 눈빛을 확인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단정한 슈트에 깃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50억 달러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전 세계 파트너들의 화환이 가득했지만 서연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도혁이 직접 써준 짧은 메모였으며 그 아내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이제는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라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서진그룹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얻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사무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아테리온의 대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서연이 입장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으며 과거에 그녀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박상철 부회장의 잔당들조차 이제는 그녀의 눈치를 보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서연은 그들에게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기업의 가치는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며 앞으로 아테리온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정부패와 파벌 싸움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녀의 서슬퍼런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혁은 회의실 뒷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서연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음을 확신했고 자신이 그녀를 위해 만든 무대가 이제는 그녀만의 빛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느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에 허탈함이 찾아올 법도 했지만 도혁과 서연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그 빈자리를 따뜻한 애정으로 채워나갔으며 두 사람은 주말마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방문하여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충하듯 행복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도혁은 서연에게 자신이 처음 CEO가 되었을 때 느꼈던 고독과 두려움을 고백했고 서연은 그런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하며 서로의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즈니스 세계의 차가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아테리온 사내에서도 전설적인 로맨스로 회자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한편 무너진 벵가드 그룹의 자산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아테리온과 협력사들에게 재분배되었으며 도혁은 특히 서진 그룹의 피해를 입었던 소액 주주들과 전직 직원들을 찾아가 합당한 보상을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 역시 서진그룹 재건재단을 설립하여 재능 있는 인재들이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아테리온이 단순한 거대 자본이 아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도혁과 서연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열광했고 두 사람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며 자신들이 세운 정의로운 경영 철학이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50억 달러 계약의 첫 번째 결실인 글로벌 에너지 센터의 완공식이 열렸고 서연은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혁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우산을 씌워주며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구름 위로 솟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자신들이 일구어낸 기적 같은 변화를 감상했습니다. 서연은 도혁에게 50억 달러라는 돈보다 당신이 내게 준 믿음이 훨씬 더 가치 있었다고 말했고 도혁은 당신 자체가 나에게는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라며 그녀의 이마에 따스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평화 속에서도 도혁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경제 위기의 파도를 감지하며 아테리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략, 구상에 착수했으나 이번에는 서연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도역이 놓치기 쉬운 세밀한 리스크 관리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며 아테리온의 펀더멘털을 강화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 덕분에 아테리온은 글로벌 시장의 요동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치열하게 토론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밤에는 서로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연인으로 살아가며 일과 사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삶의 표본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최만호 회장은 감옥 안에서도 재기를 꿈꾸며 남은 비자금을 이용해 자객을 보내려 했으나 도역이 미리 매수해둔 내부 정보원을 통해 그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차단되었고, 최 회장은 결국 자신의 모든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역은 최 회장에게 면회를 가서 증오가 아닌 연민의 눈빛을 보내며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라고 충고했고, 이는 진정한 승리자가 패자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단죄였습니다. 서연은 도역의 그런 성숙한 대처를 보며 그가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심했으며, 이제는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도역은 서연을 데리고 처음 그녀에게 50억 달러 프로젝트를 맡겼던 그 대회의실로 향했고, 텅 빈 방 안에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역은 서연을 상석에 앉히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연에게 아테리온의 공동 의장직을 제안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서연은 깜짝 놀라 사양하려 했으나 도역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로써 아테리온은 두 명의 천재 경영자가 이끄는 쌍두마차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는 재계 역사상 유례없는 혁신적인 실험이자 성공적인 권력 승계 모델로 기록되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테리온 타워의 옥상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자신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일터에서 소중한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을 힘차게 끊었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심플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도역의 손을 잡으며 평생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도역은 그녀의 손가락에 직접 디자인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축가 대신 타워 주변을 맴도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경적 소리가 그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연주곡이 되었으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으며, 서연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테마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아테리온을 친환경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탈바꿈시켰고, 도역은 그녀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누비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하루의 일과를 공유하는 규칙을 지켰고, 때로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라는 이름의 거대한 다리가 놓여 있었기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들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련을 겪을수록 그 다리는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과 도역의 머리카락에 은빛 서리가 내릴 즈음 아테리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위에 등극했으며 그들의 자녀들 역시 부모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여 가문의 전통을 빛냈습니다. 은퇴를 앞둔 도역은 서연과 함께 아테리온 타워의 전망대에서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며 50억 달러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여정이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음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서연은 도역의 어깨에 기대어 당신이 그때 그 인턴에게 계약을 넘기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물었고 도역은 어떤 길로 돌아왔더라도 찾아냈을 것이라고 답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는 석양이 아테리온 타워를 붉게 물들이며 두 노부부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공간만큼은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깃든 낙원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느껴져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50억 달러의 계약보다 더 위대했던 것은 평생을 서로만을 바라보며 지켜온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도역과 이서연, 그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닌 정의와 사랑, 그리고 굴하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속으로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 되어 깊이 새겨졌습니다.